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무기력이 아무 감정의 상태가 없음, 정적인 상태, 기운이 없음이 아닌 화인 상태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해서 화가 나. 이 상태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에리 프룸의 삶의 존재 양식에는 우리 존재의 두 가지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는 디마르제의 말에 예시되어 있듯이 소유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것. 세계가 진정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의 또 하나의 형태는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존재의 원에 예시되어 있듯이 사이비 외곽과는 별도로 사람 혹은 물건의 진정한 본성, 진정한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나는 왜 무기력한가입니다. 네, 사실 제가 무기력이나 이런 불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간호학과 전공할 때 정신간호학을 제일 좀 흥미롭게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가 되게 다양하다고 느꼈었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행복의 원인이 대부분 비슷하죠. 좋은 상대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너무 즐겁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처럼 단순한데 왜 불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제가 불안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불완전한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이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노트북을 좀 켜볼게요. 노트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책을 기반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요. 가장 크게는 에리 프룸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와 또 다른 책인 무기력 디톡스, 그리고 나도 내가 궁금하다, 걱정 중독, 심리학의 5가지 질문,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책들이 뒤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제일 재미나게 읽었었던 건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이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일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력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전달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생명체이다. 자연에 살면서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를 자각한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는다. 태어난 순간부터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의미를 삶에 부여할까? 인간은 주변 사람들 및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광기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 노트북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말의 어미나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즉, 인생의 무의미함은 인간이 사물로 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모두가 자기 밖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 인격의 완벽한 발달, 인간의 완벽한 탄생과 완벽한 성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수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물의 생산만이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물로 변화시킨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모든 인간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한에서 서로 평등하다. 그 어떤 인간도 타인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도 조금 읽고 있는데요. 앞부분이 조금 복잡한 게 나왔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아직도 좀 초반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에리 프롬이 지적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사람이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거를 말을 할 때 소유격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훌륭한 아이들, 행복한 경험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람들은 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불면증 대신 저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소유나 존재냐에서 세계와 나의 관계는 소유나 점유의 관계며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을 내 소유물, 내 재산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고도의 소외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주관적인 경험이 배제가 된다라는 많은 나의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즉 문제로 변모시키고 있대요. 사실 소유냐 존재냐는 아주 짧게 이 부분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거였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타인을 자신의 환경이라고 부른다. 나는 나 자신이자 나의 환경이다. 내가 내 환경을 구원하지 않으면 나 자신 역시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문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을 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자유가 뭔가 억압당했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유를 상실했을 때 사람이 좀 무기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유롭지 않은 게 그 자신의 목표라고, 자신이 원하는, 소망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자신이 소망하는 바인지 아니면 이 세계에 의해서 주입된 소망하는 바인지도 질문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 역시 어느 정도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외부에게서 주어진 것인지 깨닫기가 이렇게나 힘든 것은 권위와 자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루이지 필란델로라는 이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거울상을 빼면 자아란 없다. 나는 네가 원하는 나일 뿐이다. 이처럼 정체성이 상실되면 수능이 더욱 시급해진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회의를 침묵시키고 어느 정도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자발성과 개성을 포기하면 삶은 좌절한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그의 감정이나 영혼은 이미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인의 기대에 순응해서 나 자신을 맞추면 나를 잃어가고 자유를 잃기 때문에 그것도 무기력해진다. 여기서 또 그런 챕터도 있어요. 현대인은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 무기력의 형태 중 하나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는 태도이다. 충동과 두려움을 제어하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이들의 모토는 난 원래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이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자신은 그 결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깊이 확신한다. 이런 감정이 진전되어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게 되는, 자신이 애당초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보통은 자신의 소망이 있을 자리를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이 차지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결정을 이렇게 하면 아내가 화를 낼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텐데 하는 고민의 행태를 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타인에게 짓밟힌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화를 낸다. 하지만 짓밟힘을 당하도록 한 사람이 1차원적으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라는 건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력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뭘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불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불능이 화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무기력은 이렇게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기력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바로 가짜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짜 분주함은 뭐냐면 가짜 활력인데요.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행동을 은폐하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로 대체하는 거래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비해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까지 확장되며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진짜 해야 되는 과제를 안 하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이 되게 저는 재미가 있었던 게 우선 무기력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꿔준 것 같아요.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대항했을 때 그 외부 세계가 너무 거대하다고 느껴져서 거기서 오는 그 격차에서 오는 그 무기력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안녕!